사열이 필수가 되는 이유.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가 오래되면 신장이 먹어치우지 못한 요산, 간이 해독하지 못한 탄닌산이 누적되어 쌓이고, 이 상태가 더 오래되면 혈질이 강산 상태가 되고, 여기에 특정 부위로 피가 잘 못 돈 만큼 산도가 높아져서 그 부위는 강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혈질이 강산 상태가 되면 백혈구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빨리 종족을 남기고자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해서 백혈구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늘어난 백혈구 숫자만큼 먹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먹이 부족에 의해서 백혈구끼리 잡아먹어서 백혈구 숫자가 줄어들면 백혈병이 생겨나고, 강산이 혈액 속의 영양분을 녹여버려서 피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재생불량성 빈혈이 되고, 강산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 철분, 석회질, 칼슘, 콜라겐 성분 등을 응고시키면 혈액암이 됩니다. 또 체세포가 강산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세 세포를 남기고자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해서 혹이 만들어지면 일반적인 암이 됩니다. 강산이 물렁뼈의 보호막을 녹여서 물렁뼈 안에 물질이 새어나와서 굳으면 류마티스 관절이 되고, 뼈를 보호하는 막을 녹여서 뼈 속의 영양 물질이 녹아버리면 골다공증이 됩니다. 또 강산에 의해서 간이 굳으면 간경화가 되고, 강산이 시신경을 녹이면 실명이 됩니다. 이런 증상의 원인은 모두가 강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열이 왜 필수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해독제를 써도,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죽이는 약을 써도 혈관이 열려 있는 곳, 즉 피가 도는 데까지만 약 성분이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해도 혈관이 열려 있는 곳까지만 항생제 성분이 들어가고,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피를 맑게 해놔도 혈액은 혈관이 열려 있는 데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혈액이 공급되어 산도가 떨어지기 위해서도, 영양분이 공급되어 세포가 재생 복원이 되기 위해서도, 세균을 죽이려고 하는 항생제가 환부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핏길을 열어주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열은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이해 못하면 약만 가지고 질병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쥐약도 쥐가 먹어야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먹더라도 그 약을 세균이 먹어야 죽습니다. 그런데 어혈이 말초 모세혈관을 막아서 그 약 성분이 안 들어간다면 세균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만성질환이라고 합니다. 한 예로, 우리가 결핵약을 오랫동안 복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폐 쪽으로 들어가는 말초 모세혈관이 이미 많이 막혀 있다면 세균을 죽이는 약을 아무리 써봐도 혈관이 막혀서 약 성분이 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피가 돌지 않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세균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고, 피가 도는 곳, 즉 약 성분이 도달하는 데 있는 세균만 죽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약 기운이 떨어지면 죽지 않고 있는 곳에 있던 세균이 또 나와서 재발을 반복합니다. 심천생리학으로 결핵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은 현대의학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폐에 결핵균이 들어왔다면 그 세균을 죽이는 약을 씁니다. 그런데 죽이는 약은 말 그대로 살균 기능만 있는 것입니다. 그 약을 보통 6개월, 길면 몇 년을 먹입니다. 그래도 완치가 안 됩니다. 이 방법은 살균 기능만 있지 핏길을 열어주거나 영양 공급이 되게끔 핏길을 열어서 피를 맑게 하는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 몇 년이고 약을 먹어서 피가 흐르는 곳으로 나오는 세균만을 죽이고, 약 기운이 떨어지면 죽지 않은 세균이 다시 나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또 우리 인체는 피가 못 도는 곳의 세포는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수면세포가 되어버립니다. 수면세포가 된 곳을 사진을 찍으면 그곳은 하얗게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결핵을 한번 앓았던 사람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수면세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곳이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천생리학은 약으로 결핵균을 죽이는 쪽으로 치유를 합니까? 아닙니다. 막힌 핏길을 열어줘서 항체가 세균을 잡아먹는 쪽으로 치유를 합니다.
항체가 환부에 들어가려고 하면 핏기를 열어줘야 됩니다. 핏기를 열어주면 항체가 들어가서 결핵균을 잡아먹어버리면 치유가 되는데 이때 결핵균을 잡아먹는 항체만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영양 공급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면 결핵균에 의해서 파괴된 세포나 수면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세포가 자리를 잡으면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떨어지듯이 세포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심천생리학으로 결핵을 치유하고 나면 결핵을 앓았던 흔적조차 없이 치유가 됩니다. 이렇게 치유가 된 후에 현대의학을 하는 의사에게 다시 진단을 받으면 자기들이 오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의학으로 죽이는 처방을 하면 결핵을 앓았던 흔적은 10년, 20년 뒤에도 엑스레이상 나타나야 하는데 심천생리학으로 치유를 하면 영양 공급이 이뤄지니까 수면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사진에 수면 세포가 하얗게 나오는 것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환자는 해가 떨어져서 찬바람이 불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갈돌에 구르거나 밤에는 가스 불 위에 넓적한 돌을 하나 뜨끈뜨끈하게 데워가지고 배 위에다 수건을 깔아놓고 수건으로 푹 싸서 그 돌을 안고 자는 겁니다. 이 이치가 뭘까요? 온도입니다.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날 때에 더운 욕탕에 들어가도 하얗게 분이 많이 핀 오징어를 삶아 먹어도 요산 해독제를 먹어도 또 암 처방제를 복용시켜도 두드러기가 가라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라앉는 거는 그 순간뿐인 임시 방편이지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이런 알레르기 체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 2번 위장혈, 3번 뿌리혈, 6번 고혈압혈, 8번 신간혈을 사혈해서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미의 양리 이치를 알고 나면 혈액 속의 산도가 높아졌을 때에는 요산 해독제를 복용하면 산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당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산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약을 먹고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근본 치유가 된 것이냐? 근본 치유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신장이 요산을 먹어치우지 못한 만큼 혈액 속에 누적이 되는데 약은 그 누적된 요산을 해독하는 기능은 있어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신장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열어주어서 신장 기능 자체를 회복시키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약도 우리 몸의 장기 기능을 살려내는 효능이 원래 없기 때문에 약은 근본 치료제가 아닙니다. 약은 장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임시로 대행해주는 응급 효능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혈은 필수가 되는데 아무리 힘이 들어도 8번 신간혈을 끝내지 않고는 알레르기 현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해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몸속에 담석이 생겨서 피부를 찌르고 통증이 옵니다. 또 통풍이 있는 사람들도 요산에 의한 엄청난 통증이 옵니다. 그러면 담석을 수술로 빼내지 않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그것이 응고된 원리를 역으로 풀면 그거 녹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치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데 목적하는 곳에 있는 어혈이 잘 나오느냐, 잘 나오지 않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어혈을 녹이는 약성이든 독성해독의 약성이든 세균을 죽이는 약성이든 혈관이 막힌 곳은 약성이 도달이 안 됩니다. 그 어떤 뛰어난 약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은 혈액에 섞여서 피가 도는 곳까지만 도달이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효능을 가진 약성이라고 해도 말초못의 혈관이 막혀 피가 돌지 못하면 환부까지 그 약성 도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초 모세혈관을 막아서 피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어혈을 제거해주는 사혈은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혈관이 막힌 것은 그대로 놔두고 약으로만 해결을 하려 들기 때문에 근본 치유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만성 질병으로 진행이 되어버립니다. 또 혈관이 막히려면 어혈 없이는 막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혈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산도가 높아지면
간이 먹어치우지 못한 중산, 탄인산이 지방, 단백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만들어지는데 지금 지구상의 간 기능이 왜 떨어지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졌다고 진단할 능력은 있어도 간 기능이 떨어진 원인을 알아서 해결하는 학문은 심천생리학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져서 간이 굳으면 간경화라고 하지 간경화가 왜 생겼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또 운동은 어혈을 적게 만들어지게 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만들어진 어혈은 운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허리가 매우 아픈 스님이 있었는데 등산을 하면 허리 통증이 없어진다고 하여 매일 등산을 하였답니다. 꾸준하게 등산을 하니까 허리 통증이 없어지더랍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는 등산을 못하니까 또다시 아프더랍니다. 7년을 등산을 했는데도 비가 와서 하루 이틀만 등산을 안 하면 허리 통증이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6번 고혈압혈과 14번 치질혈을 사혈해 주니까 7년을 등산을 해도 치유가 안 되던 허리 통증이 그냥 없어지고 등산을 안 가도 허리 통증이 안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심천사혈에 감탄을 하더랍니다. 옹기 그릇에 물과 황토를 집어넣고 황토를 어혈이라고 생각하고 저어 보십시오. 물과 황토가 섞여서 돕니다. 그런데 물을 젓는 것을 멈추면 황토가 다시 가라앉습니다. 우리 몸도 운동을 할 때는 근육이 이완이 되어서 말초 모세혈관에 쌓인 어혈이 떠올라서 혈액에 섞여 도니까 일시적으로는 피 흐름이 좋아져서 호전 반응이 나타나지만 운동을 멈추면 떠오른 어혈이 가라앉아서 다시 혈관을 막아버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립니다. 운동은 피 흐름에 일시적인 도움은 주지만 한번 생겨서 말초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근본적으로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평생 운동을 한 운동선수들도 사혈을 해보면 엄청난 양의 어혈이 나옵니다. 단 운동은 근육을 이완시켜서 피 흐름을 좋게 해주기에 어혈을 적게 만들게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혈은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어혈을 우리 몸에서 근본적으로 제거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사혈뿐입니다. 이 글은 심천박남희 선생님의 강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